네, 안녕하세요. HCM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짜잔! 서울시 의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일이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했습니다. 한창 바쁜 시기인 와중에도 무엇보다 시민들과 소통 행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저희 파워 인터뷰팀을 이곳에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서울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 타이틀을 거머쥔 바로 그 주인공이죠. 제 옆에 모셨는데요. 서울시의회 최우정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HCN 팀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HCN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초구 출신으로서 이렇게 HCN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일단 서울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장실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데 역대 의장님의 사진들도 이렇게 걸려 있고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제 역사들도 나와 있고 굉장히 좀 뜻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은 처음이라서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의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가요? 네. 서울시 의회 의원 110명, 그다음 사무처 직원 420여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이거든요. 예.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고 어디 행사 같은 데 다녀야 할 일도 많고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의장님께 축하 인사를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의 68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의 타이틀을 거머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새로 다시 쓰는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2010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네. 처음 초선 의원으로 시작해서 3선 의원이 되고 의장이 되고 이거를 또 여성이 최초로 의장이 되고 네. 이런 과정이 모두 감사하고 기쁘고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됐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일단 좀 전반기에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반기를 좀 되돌아봤을 때 좀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성과 또는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저는 좀 긍정적이라서 지나고 나면 다 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모두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도 이렇게 막 오래된 물건이 많으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리하지 못했던 조례들을 다 골라내서 정리를 했고 TBS라든지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폐지도 했고요. 네. 학생인권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했고 아이들 뭐 기초학력에 관한 조례들 또 약자와의 동행에 관한 조례들 또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들 필요한 조례들은 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원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반기 활동 중에 좀 시청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지원 조례 폐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논란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 의회가 TBS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교통방송에 계신 직원분들이 남아 계시고 네. 아직도 그 교통방송을 더 계속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할 수 없고요. 교통방송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뭐 민영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네. 저희는 다시 뭐 그분들과 함께 논의는 할 수 있겠죠. 일단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을 좀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과거로 퇴행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사실 학생의 인권이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학교에 좀 폭력이 있었고 뭐 소지품 검사도 너무 빡빡했고 어떻게 보면 뭐 체벌도 되게 당연시되던 많았고. 시기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학생인권조례고 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그동안 해서 이제는 그 정도의 우려는 좀 사라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의 인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게 서희초에서 생긴 그런 불상사로 대변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학생 인권을 포함해서 네. 교사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 플러스 책임, 네. 그다음 교사의 책임, 학부모의 책임을 모두 담은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돼서 어떡할까 걱정을 하시지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네.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 인권이 보장된다고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장님과 함께 전반기 활동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현안들도 있고 또 후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직면하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평의원 때와 좀 다른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답답한 면이 사실 예전 같으면 제가 뭐 조례를 발의하고 싶으면 하면 됐고 무슨 발언을 하면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의장이 되었다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의회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나의 활동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전체를 바라봐야 되겠다. 개인 최우정보다는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하고 싶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의장 취임 후에 첫 현장 방문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 구로구에 있는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일 때도 늘봄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근데 의장이 이제 될 즈음에는 여러 군데 학교에서 늘봄이 잘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요. 의원이 현장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현장에 갈 거고 특히 늘봄은 학부모 출신인 저로서는 제가 있는 2년 동안은 아주 잘 챙겨야 할 현장이고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저는 그냥 그곳으로 발걸음이 갔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또 공감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일단 의장님께서는 현재 3선 중진 의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중이신데 궁금한 점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또 최우정
삶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후에 최호정 의장님의 삶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차이가 있는 게 제일 먼저 큰 차이가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일어나는 우리 집의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저희 남편은 이제 불평을 시작하죠. 에이, 저러면 어떡해. 불평을 하면 저는 그게 다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이렇구나. 그 잘해야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게 또 저에게 주어진 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현장을 고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또 좋은 그런 의견들을 서울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자.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신 서울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뭐든지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가족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셔서 궁금한 점이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치인 전의 삶과 후의 삶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바라보는 최호정 의장님의 삶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엄마가 집에서 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미안하죠. 아이들도 고등학생 때부터는 잘 못 봐줬고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해결했었고요. 그 대신 아이들한테 지금은 엄마가 조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은 기쁘고 하지만 엄마로서 나는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로서의 삶을 살다가 정치인으로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집에서 계속해서 한 19년 동안 전업주부로 활동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국립학교인데요. 그 국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립학교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학부모 대표, 어머니회 대표, 녹색어머니 대표들한테 교장 선생님께서 이거를 좀 잘 우리 학교를 국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그래서 엄마들이 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직접 가신 거예요? 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저희를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고 국회의원께서는 그거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알게 됐고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한번 정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때는 최 회장이었죠. 최 회장이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학부모회 회장이셨던 걸까요? 녹색어머니회 회장. 그렇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그런 기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떠세요? 기질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뭘 딱 맡겨놓으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정말 의장직의 자료로서 또 최적합한 그런 성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8대, 9대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셨는데 일단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8대, 9대 때는 아주 소수 야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시장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콕콕 집어내는 게 저희 야당 의원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뭐를 잘못하나 이게 보는 게 저의 일이었고 그러면은 당장 언제든지 본회의장에 나가서 저는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문용린 교육감께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최 의원은 메기 같다고 그러셨어요. 메기요? 네, 메기. 물고기들을 운반할 적에 그 통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막 메기한테 도망다닌다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박원순 시장한테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그런 모습이 메기 같다고 그러시면서 교육감이랑 시장님이 이렇게 옆에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단상 앞으로 나가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긴장을 한대요. 문용린 교육감님은 그걸 느낀대요. 그러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게 2010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탄탄대로만 걸으신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방선거에 낙선하시면서 정치 생활 중 총 4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겠지만 또 굉장히 길다면 길 수 있는 세월이거든요. 4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의원을
했던 시절의 감사함을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멋모르고 8년 동안 의정 생활할 때는 그 생활이 그냥 갑자기 주어진 생활이라 참 당연하고 이게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도 주민분들은 제가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유 내가 의원이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구나. 만약에 내가 다시 의원이 된다면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그 민원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느꼈던 시간이었고 또 그때 한 4년 동안 가족들한테 못했던 것들, 부모님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했던 그 날들을 4년 동안 많이 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생이 가게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작은 가게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그 가게가 HCN 앞에 있었거든요. HCN 그런가요? 기자분들도 많이 뵀고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의 공백이라고 하지만 최호정 의장님의 이제 삶 속에서는 공백이 아니었던 굉장히 얻은 게 또 많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SH공사 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좀 발판 삼아서 이제 11대 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울 것 같은데 그만큼 책임이 커지겠죠? 우리 지역구인 서초구의 현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그거는 세심히 살펴야 될 그 서초구의 현안을 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가장 먼저 받은 보고가 저희 서초사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 받은 보고는 우면동에 542번 버스가 폐선되면서 어떻게 이거를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보고를 받았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도 항상 보고 있고 또 위례 과천선에 관해서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파크 골프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늘 보고 있고 또 영곡 사거리에 그 복합 물류센터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늘 보고 있고 항상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지역 문제는 챙기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제가 뭔가 시민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현안들인 것 같아요. 일단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서 또 바라는 의회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최호정 의장님의 의회 어떤 모습을 좀 바라실까요? 책임은 제가 지고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회는 국회하고 달라서 의원들한테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조금 하고 싶은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할 일도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직원이건 의원이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의회 풍토를 만들고 싶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다양한 또 변화가 기대가 되고 또 의장님의 이제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의장으로서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좀 특별한 목표도 있을까요? 특별한 목표보다 아주 사소한 일들을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잘 보완하고 싶고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라도 엘리베이터라도 에스컬레이터라도 더 놔서 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초는 좀 괜찮지만 어쨌든 가까운 거리 내에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있고 하천변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냥 물처럼 공기처럼 다 서울시 의회가 이렇게 단단히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뭔가 좋은 정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서울시 의회였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68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 타이틀을 거머쥐셨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서울 시민분들 의장님께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서울 시민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서울시 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일들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빠지고 뭐 잘못하고 있는 일들 있으면은 항상 소통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서울시 의회가 있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고 여러 가지로 삶이 팍팍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다 같이 서로 기대면서 잘 사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세심한 눈으로 또 시민 중심의 생활 정치를 펼쳐가는 우리 최호정 의장님의 행보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CM 파워 인터뷰는 그럼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